곳곳에서 집값이 반등하는 지역들이 이제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집값이 떨어지다가 반등하는 지역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반등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실제로는 이제 하락폭이 좀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부터 조금 독특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보면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카페 시차에서 신메뉴 망고 스무디가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예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동남아에서 놀러 가면은 보통 이제 1일 1망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망고를 그만큼 많이 먹는데, 저도 망고 스무디를 진짜 놀러 가면은 거의 1일 1망고 스무디가 아니라 1일 2망고 스무디를 먹을 정도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망고 스무디를 먹고 싶지만 못 갈 때는 카페 시차에 오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번 주 KB 시세표인데요. 금주에는 상승하는 지역들이 꽤 있었죠. 물론 하락하는 지역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상승하는 지역들이 없었는데 뭐 이렇게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분위기가 반등하는 게 아니냐,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죠. 실제 이제 우리가 매매 가격의 변동률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하락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0.07% 하락. 그러니까 하락은 하는데 하락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보게 되니까 0.1% 하락으로 하락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하락률이 조금 줄어들고 있었는데 하락률이 다시 늘어난 거죠. 서울을 보게 되니까 서울도 계속 줄어서 0.05% 하락까지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0.08% 하락으로 하락폭이 다시 조금 증가했죠. 그래서 보게 되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던 하락폭이 전국과 서울에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수도권도 한번 볼까요? 수도권을 보게 되면은 수도권의 하락률도 0.08%까지 줄었는데 이번 주에는 0.11%로 하락폭이 좀 늘었죠. 물론 이제 일부 단지들, 서울 같은 경우는 아마 잠실 쪽이겠죠. 송파 쪽에서는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나홀로 이제 색깔이 좀 다르죠. 이제 0.28%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저기뿐만 아니라 강동구 쪽도 0.06%로 이제 상승으로 전환했죠. 강남구도 0.09%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강남의 다른 지역들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강남 11개 구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0.01%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아까 0.11% 하락이었지만 과천시를 보게 되면 어때요? 되게 빨갛죠? 과천시는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궁금한 점이 하락률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왜 다시 이렇게 커졌을까?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매수 매도 지수를 좀 보면 된다 그랬죠. 매수자 매도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26.7이었는데 28.4로 매수자가 늘어났습니다. 매수자가 늘어났는데 가격은 하락이 더 진행이 된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매수 매도 지수가 저번 주에 33.6에서 33.8,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이제 조금 또 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과 서울을 보게 되니까 매수자가 조금 늘었다. 물론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매도자가 줄을 수도 있습니다. 매도자가 줄을 수도 있고 매수자가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 이 뒤에 이제 매매 거래 지수를 보면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랬죠. 매매 거래 지수를 보게 되니까 전국적으로 매매 거래가 저번 주에는 11.7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12.3. 전국적으로는 거래가 조금 늘어났구나. 거래가 늘어난 상태에서 매수자가 조금 늘어났고 근데 가격은 떨어졌다. 이 말은 이제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평균보다 싼 매물, 급매물들이 팔렸다는 뜻이죠. 거래는 늘어났고 거래가 늘어났죠. 그리고 매수자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매수자도 늘어났는데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가격은 더 빠졌으니까 매수자들이 거래는 했는데 가격이 싼 매물들, 평균보다 굉장히 싼 매물들을 거래를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서울을 보게 되면은 서울은 거래가 늘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매수자는 늘어났다. 그 다음에 가격은 떨어졌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수자들이 가격이 떨어진 매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는 없다. 이 말은 가격이 떨어지는 폭이 그렇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에 들었다면은 거래까지 이루어지면서 거래도 같이 증가가 됐을 겁니다. 근데 거래가 잘 늘어나지 않았다. 거래가 많이 활발해지지 않았다. 이 뜻은 가격 떨어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수치만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는 0.08% 가격이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호가, 집을 팔 때 집주인들이 내놓는 호가 있죠. 호가는 올라간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려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집을 안 사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가격이 싸면은 거래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가격이 다시 조금 호가가 높아지면은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구나. 매수자들이 사고자 하는 가격선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매도 호가가 그 선까지 내려왔을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보고 매도자들이 다시 호가를 높이니까 원래는 매수자들이 따라가서 사야지 맞는데 이게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라 올랐네? 호가가 올랐네? 그럼 난 안 사. 호가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지금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올라간 가격도 매수자들이 계속 사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실거주자들이 사주지 않거든요. 보통은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높아지는 가격을 따라가면서 삽니다. 실거주자들은 어떨 때 사냐면 가격이 싸졌을 때 사거든요. 비싸지면 다시 안 사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 수요가 붙어야 되는데 투자 수요가 붙기에는 현재는 이제 세금이나 이런 관련해서 과연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잘 뛰어들지 않고요. 실거주자들이 보통은 이제 사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가려면은 투자 수요가 늘어야 된다. 뭐 이런 걸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현재는 실수요자들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올 하반기에 역전세까지는 한번 보고요. 뭐 역전세가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역전세가 온다면은 집값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뭐 그럴 때 한번 기회를 노려보면 좋고 역전세가 오지 않더라도 집값이 뭐 드라마틱하게 팍 이렇게 반등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